그러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인데요. 보통 이제 양육권 부분을 먼저 다툽니다. 아이의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사이신가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도 남편이 더 잘 벌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애가 자라면 환경적으로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를 계속 보게 되면은 저는 혼란만 올 것 같고 아이한테도 아예 면접 교섭권도 아예 없이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크기는 하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여건도 되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뭐 양육비도 지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를 안 보고 남편이 데려가는 조건에서도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네, 그건 줘야 돼요. 아이를 안 봐도 줘야 돼요? 면접 교섭을 안 해도 양육비는 줘야 돼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예요. 정말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한 이후에 정말 나는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이 빵원인데요. 네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줘야 돼요. 최소 40인가요? 네. 근데 상대 측에서 양육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안 주. 합의가 되면 안 줘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양육비 안 받겠다고요? 네네. 네, 저희 뭐 남편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양육비는 일단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양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더, 네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율이 그냥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양육비를 포기한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저는 근데 합의가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제 법정에서 말이 달라진 걸 보고 역시 진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요구할 거 다 해야겠다. 그냥 나 변호사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알았고 독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 집 보증금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가전 가구.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네.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네. 예상퇴직금 2천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3천 중에 2천을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천에 4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예,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예,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8대 2. 거의 9대 1 수준인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뭐 거의 80% 가져가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무슨 소리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다 관철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근데-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아내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저 네. 갚은 채무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총 재산 금액 정도 거의 상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채무가. 채무를 연주 씨가 갚은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진영근 씨가 벌어서 갚은 거니까 같이 갚은 이제, 거죠.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남편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2대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천만 원 이렇게 주고 조정에서는 높게 주장해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다소 과할 수 있는 팔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속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건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아내가 정말 극복하고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하면서 같이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한 명이 졸라맨 게 아니라 다 같이 졸라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끼고. 그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진영구님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와이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네. 제 빚에 대해서 갚은 부분은 상당수 기여도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쉬는 날에 저도 제 시간과 제 육체를 할애해서 투잡을 뛰면서 제 별도의 부수입으로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저는 사실 8대 1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7대 3 주장합니다. 저희 7대 3. 어디 갔지? 저희가 7이고요. 저희가 7이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없구나. 연주 씨가 7대 3 듣고 표정이 확 변하는데 무섭습니다. 절대 저는 합의를 아니 생각 말씀하세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 7대 3이라는 게 저희가 7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7대 3. 항상 했던 말이 나는 이혼할 때 나는 재산이며 나는 양육비면 다 안 받아도 돼. 그냥 난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 살자.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지? 역시 내가 그 빚을 져왔을 때 그 배신자 느낌을 한 번 더 받은 느낌. 계산기부터 두드려진 것 같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얘기해보겠다. 내가 더 이익 아닌가. 실리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인 기간 6년 중 남편은 거의 아이를 못 받고 제가 다 육아를 케어한 점. 잠깐도 아니고 주말도 거의 안 받고 진짜 24시간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남편 쪽 얘기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근데 관련. 제가 다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거는 인정합니다. 100%. 근데 이후에 제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육에 대한 양육비도 저는 일절 안 받겠다. 감안하겠다. 당신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15년 그 동안은 제가 양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조금 해주십사 합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 빚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빚이 없었다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빚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에 대한 들었던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돈을 못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곡절로 모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빚이 없었더라면 혼인 관계 중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처녀 때부터 원래 알뜰했고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뭐 이거 충분히 이해를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네. 아까 그 가꾸드로 어머니가 해주신 거 빼고는 그 모든 돈을 사실 우리 남편이 번 거예요. 진영근 씨가 이제 번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적금만 가져가고 전 퇴직금이 제가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 그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피해는 조금- 받았을 것 같은데. 피해 의식에 젖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감으로써 보상받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굉장히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